네, 그래서 오늘 한 몇 시간 정도 시간이 좀 생겨서 이게 지금 화면이고요. 또 오늘 뭘 할 거냐면 이제 손가락을 갖고 저희가 이제 키네매틱스를 어떤 식으로 푸는지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고 이 과정이 교수님을 포함한 다른 분들에게 저희가 푸는 문제들이 어떤 식으로 풀리는지 좀 구체화가 되는 시간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두 가지 로봇을 한번 XML을 만들어 봤고요. 첫 번째 로봇은 손가락 하나 있는데 이자유도고요. 그래서 이 abduction adduction이라고 하는 저희는 얘를 이제 롤이라고도 표현해서 롤 자유도 하나, 앞으로 가는 피치 자유도 하나. 그래서 요런 손가락 하나 만들어 봤고요. 그래서 그 손가락에 대해서 각각 손끝이 어디에 놓일 수 있나를 한번 보고 이렇게 생긴 애가 있고요. 보면은 이제 바닥에서부터 이만큼 올라와 있고 손이고 얘가 이제 손의 abduction, adduction 손가락을 까딱까딱하는 방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얘가 이제 중간에 꺾이는 두 번째 자유도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제일 기본적인 두 개의 손가락이고 저희가 일단 하는 일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엔드 이펙터라고 불리는 요 끝점을 원하는 위치로 보내고 싶을 수도 있고 엔드 이펙터의 이 회전 각도를 맞추고 싶을 수도 있고 둘 다 맞추고 싶을 때도 있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두 가지의 모터를 제어해서 요 손끝에 있는 엔드 이펙터에 이제 SE3를 찾고자 하는 게 저희 목표가 되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이니셜 포즈에서 요 주어진 타겟까지 가는 지오데식을 찾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인데 지금 딱 보면 아시겠지만 자유도가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죠. 이게 첫 번째 세팅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얘네들이 어디를 갈 수 있나를 한번 그냥 플랫을 좀 해본 건데, 이 각각의 이 각도들에 대해서 이퀴디스턴스하게 샘플링을 그리드하게 하고, 각각의 샘플링된 궤적에 대해서 포워드 키네매틱스를 풀면 이제 엔드 이펙터 포인트가 어디로 가는지가 보이게 되고요. 제가 처음에 좀 잘못 생각했던 게 이렇게 두 개만 있으면 3차원 공간 속을 웬만큼 다 커버가 가능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했는데 또 꼭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어떤 서페이스를 이루는 것 같습니다.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뭔가 이게 얘랑 얘만 있으면 3차원을 다 커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제 요 자유도랑 요 중간 자유도를 좀 헛갈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자유도가 두 개밖에 없으니까 이 손끝이 지나는 공간은 당연히 어떤 랭크 이짜리 서페이스가 되는 자명한 거를 그냥 자명한 거를 보이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하는 일들이 이제 코드를 먼저 보여드리면, 얘는 지금 뭐냐면, 이 손끝의 위치를 바꾸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 엔드 팩터 XYZ를 왔다 갔다 하게 싶은 거죠. 이렇게 왔다 갔다. 근데 당연히 이제 못 따라가죠. 못 따라가게 되고, 얘를 이렇게 조금 내리면 따라가게 됩니다. 좀 따라갈 수 있는 점들이 보이죠. 이렇게 되면 좀 따라가게 되고. 근데 이게 IK를 푸는 거고요. IK를 어떻게 푸냐 보면은 저번에 말씀드렸던 건데, 우리가 현재 위치가 있고 내가 따라가려는 위치가 있으면 요 자코비안을 계산해가지고 여기서만 자코비안은 이제 6바이 조인트 개수짜리 행렬인데 6에서 처음이 XYZ 아래가 롤피치아에 대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위치에 대해서만 IK를 풀 때는 자코비안을 6바이 n이 아니라 3바이 n을 쓰게 되고 그래서 XYZ 바이 요 n짜리 를 쓰게 되고 개의 수도 인버스를 계산해서 에러를 곱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따당땅 왔다 갔다 하게 되고 요 지금 플롯하고 있는 건 뭐냐면 해당하는 자코비안에 이 코드가 있는데 자코비안 곱하기 자코비안 트랜스포즈의 디터미넌트의 절대값입니다. 그래서 결국 자코비안의 랭크를 보는 거고요. 보시면 이제 내가 두 개밖에 없는데 여기로 가려 그러니까 자코비안이 다 사실 0이 나오는 게 맞죠. 네네. 그 디터미넌트가 당연히 0이 나오는 게 저는 현재 맞다고 보고 못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3차원 공간 속을 제어하고 싶어 하는데 오토가 두 개밖에 없으니까 랭크가 2밖에 없기 때문에 뭔 짓을 해도 얘는 항상 0인데 이제 누머리컬하게 뭐 10에 마이너스 20승, 21승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게 이제 재밌는 현상 중에 하나인데 좀 잘 보시면 요렇게 되면 못 따라가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생기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일들이 보여지는데, 어, 뒤에서 이제 똑같은 일을 우리가 한번 할 건데, 자유도가 이제, 그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IK를 풀 때 한 가지 이슈가 하나 더 있는데, 이거는 그냥 답이 없는 이슈긴 합니다. 어떤 이슈가 있냐면, 우리가 이제 IK를 풀 때 보통은 요 XYZ 롤 피처를 다 찾게 되거든요. 요게 이제 X, Y, G, 고 지금 거의 안 움직이죠. 왜 안 움직이냐면 요 회전 행렬을 같이 풀고 있어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회전은 이 상태로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회전할 때는 위치는 상관없고 이 엔드 팩터의 요 회전 행렬 3차원공간 속에 회전을 맞추면서 XYZ를 같이 맞추라 그러는데 그러면 이제 회전을 맞추는 건 되게 잘 맞추거든요. 그치? 이렇게 회전을 지금 맞추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은 X축으로 회전시켜라. 그러니까 위치를 여기라고 줬는데 회전을 이렇게 하라고 해버리니까 지금 회전을 더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게 어떤 현상이냐면 내가 위치에 대한 에러와 이 회전에 대한 에러의 스케일이 안 맞아서 위치에 대한 에러를 무시하는 현상이 생기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사실 되게 큰 문제였었어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위치는 그리고 이제 회전에 대한 에러를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코드로 한번 보여드리면 음, 이게 실제로 이제 저희들이 쓰는 코드 베이스인데 아, 네. 그래서 위치에 대한 에러는 아마 예상했던 것처럼 그냥 두 개를 뺍니다. 그래서 P 타겟에서 P 커런트를 푸는 게 P 에러. 여가지고 XYZ니까 3차원이 나오고요. 회전에 대한 에러는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이 부분인데 로테이셔널 매트릭스, 그러니까 정확히는 이제 R 트랜스포즈 R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커런트에 트랜스포즈를 하고 타겟 하나한테 지금 헷갈리는데, 하여튼 로테이션 두 개가 있으니까 현재와 타겟을 R 커런트 트랜스포즈 R 타겟 같은 걸 하고 그렇게 한 거를 다시 R2 오메가, 그러니까 이거를 SE3로 바꾸고 R 커런트를 곱해가지고, 그러니까 정확히 로테이셔널 벡터의 앵귤러 벨로시티 벡터를 구하고 걔를 R 커런트에 곱하게 됩니다. 이렇게 곱하게 되면 이게 일반적으로 이제 회전에 대한 에러 값을 의미하게 되고요. 아마 그 로테이션 두 개 지오데스 계산하는 식에 정확히 나오는 수식이어가지고 이렇게 계산하는 것도 이제 3차원이 나오겠죠. 앵귤러 벨로시티 벡터와 같은 느낌이니까. 그래서 두 개를 우리가 이제 자코비안 수도 인버스 한 거에다 곱해주면은 계산이 되는데, 지금 얘 같은 경우는 로테이션은 말 그대로 로테이션인데, 포지션 에러가 항상 문제가 되는 게 내가 로봇이 되게 작으면 전체적으로 에러 스케일도 작아지니까 여기 같은 경우에는 위치 에러를 무시되는 경향이 생기고요. 내가 만약에 아이캐를 풀고자 하는 로봇이 10m짜리 건담이면 에러 스케일 10m배로 켜지니까 그때 로테이션이 무시되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를 밸런스를 맞추는 게 사실 굉장히 프랙티컬리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손 같은 거를 이제 로봇 모션을 만들 때 손의 위치도 중요하지만 손끝의 각도도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게 모든 게 트랙업을 하면 좋겠는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로봇이 가지고 있는 자유도보다 나의 타겟 자유도가 높기 때문에 어딘가에서 컴펜세이트를 해줘야 되거든요. 또 그 컴pen세이트 해주는 게 오메가 W, 그 오메가 에러 레이트인데 같은 코드를 돌릴 때 얘가 이제 오메가 에러에 대한 어떤 비율이거든요. 예를 들면 0.01로 굉장히 줄여버리면 아까 같은 경우는 이걸 바꿨을 때 안 움직였는데 지금 움직이죠. 이게 움직이는 이유가 내가 앵귤러 벨로시티에 대한 에러를 100분의 1 줄여버리니까 포지션을 더 따라가는 현상이 강해지는 거죠. 이런 게 프랙티컬리 되게 중요한 일이 되긴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제일 기본적인 2차원이고 그렇습니다. 즉 얘는 이런 세팅을 보여드리기 위한 거고 언제든 궁금하시면 뭐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코드는 계속 말씀드린 제가 다 짠 거라 뭐 다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조금 더 구체적인 저희의 손 예제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 손이 삼자궤도를 표현을 하거든요. 그럼 이제 이런 현상인데, 그래서 보면은 이제 손가락이 첫 번째가 앱덕션과 어덕션이고요. 그래서 이 왔다 갔다. 얘가 이제 앞뒤. 그래서 90도에서 플러스 90도까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요건데, 얘는 뒤로 안 꺾이죠. 그래서 0부터 90도까지 꺾이는 걸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삼자유도를 가지고 있고,
요 세팅에서 똑같은 걸 해보는 거죠. 첫 번째로는 이제 각각 세 개 조인트에 대해서 이제 이퀴디스턴스하게 샘플링을 하면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요 모양도 뭔가 제가 생각했던 거랑은 조금은 비직관적인 게 앞에서 이런 원형 같은 게 생기는데 그 이유가 왜 그런 생각해 보면 이제 끝까지 굽혀진 상태에서 얘가 이렇게밖에 안 움직이고 회전을 하는 거 생각해 보면 아무튼 이런 모양이 뭔가는 좀 비대칭적인 ROM이 나오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이 XYZ가 살고 있는 공간이겠죠. 지나갈 수 있는 공간들. 우리는 뭐 컨피규레이션 스페이스로 부릅니다. 그래서 코딩은 굉장히 오랫동안 했는데 벌써 마지막 슬라이드는. 이게 이제 똑같은 걸 하는 건데요. 이제는 확실히 아까보다 갈 수 있는 데가 좀 많아지긴 했죠. 물론 이런 거 못 따라가지만 이렇게 이것도 잘 못 따라가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따라갈 수 있는 게 생기죠. 이 자유도가 생겼으니까 나이키가 되는데 제가 한 가지 재미있는 현상이 아까 이제 요렇게 세팅을 주면 지금 요 중간 자유도가 없었을 때는 이제 이렇게 안 떨렸거든요. 잘 기억해 보시면. 근데 얘를 딱 주면 갑자기 엄청 떨려요. 그래서 그때의 이거 요때의 디터미넌트를 보면은 0이랑 0보다 조금 큰 값을 엄청 오실레이션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왜 오실레이션이 생기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오실레이션이 그러니까 제가 코딩을 잘못해서가 아니라 대부분의 로봇에서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펴져 있으면 이제 자유도가 비는 걸 알겠는데 이 누머리컬하게 자코비안을 계산해서 수도 인버스로 에러를 곱해서 때리면 이런 이슈가 항상 생겨요. 이것도 어떻게든 우리가 잡을 수 있으면 되게 좋겠다. 네, 이 이슈가 되게 심각한 이슈 중에 하나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이 떨리는 일들이 상당히 많이 생깁니다. 로봇을 쭉 폈을 때. 이런 것들을 실제 로봇으로도 많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저희는 실제로 많이 쓰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마찬가지로 이것도 로테이션을 타겟을 넣을 수 있죠. 넣어보면 이렇게 움직이게 되고요. 로테이션도 이제는 아까보다는 조금 더 잘 따라가는 일들이 생기긴 하는데 자유도면에서는 네, 그리고 맞아. 그리고 이제는 이제 로테이션을 넣게 되면 이것도 역시나 자유도가 비는데 로테이션을 안 넣으면 자유도가 이제 비진 않습니다. 이걸 아까처럼 그러니까 자코비안의 디터미넌트가 큰 값이 나오죠. 그래서 지금은 똑바로 서 있어서 그런데 얘를 이렇게 내려보면 이렇게 되면은 이제 좋은 자세거든요. 이 자세가 좋은 자세인데 이렇게 되면 어, 디터미넌트가 뭐 0은 아니죠. 네, 12만 원 죽승이면 0은 아니니까 이렇게 되면은 잘 나오는 걸 알 수 있고 이것도 역시나 뭐 이렇게 쭉 가버리면 다시 0으로 쫙 떨어지면서 사실 뭐 11만 원 11승에서 10, 0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오실레이션이 항상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썸리미아니의 세팅에서 결국 보게 되면 우리가 결국 풀고 싶은 거는 요 손끝에 SE3를 제어하고 싶은 건데 이 손끝에 SE3를 제어하는 데 있어서 자유도가 비니까 이거를 썸리미아니아 세팅으로 봐도 말이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을 그냥 막연히 하게 됐고요. 아까 말했던 이 조인트가 피면서 생기는 이 어떤 엑시스의 얼라이먼트로 생기는 어 랭크의 빠짐을 제외하더라도 아마 저번 주 조건희 교수님이 Q 값에 따라서 뭐 바뀌는 걸 봤던 그 현상이고요.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이런 이슈를 좀 잡아보고 싶다. 네, 그런 생각이 오늘 코딩하면서 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거 굉장히 재밌네요. 예, 어, 그렇습니다. 그럼 실제로는 이제 제품들에는 이런 문제들이 어떻게 해결돼서 나가나요? 제품에서는 일단 이런 식으로 로봇을 만들지 않는 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어느 영역 안에서는 굉장히 잘 움직이는데 어느 영역을 벗어나면 이런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제품은 로봇 엔드 이펙터 요 사이에만 움직일 수 있게 해줘요. 그래서 엔드 이펙터가 여기를 딱 벗어나면 갑자기 이 스탑이 딱 걸리면서 로봇이 멈춰버립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세이프티 마진을 벗어났다 이러면서 로봇을 멈춰서 사람이 그냥 다시 이 스탑을 켜야지만 돌아갈 수 있게 만드는 게 대부분의 우리가 알고 있는 매니플레이트 동작입니다. 음, 그렇습니다.
제가 나중에 좀 코드 좀 제가 좀 보고 싶습니다. 예, 네네네. 이- 코드 다 파이썬이고, 이거 뭐, 디펜던시 파이썬, 맥과 리눅스에서 다 돌아갑니다. 윈도우에서는 안 해봤는데. 혹시 다른 분들 질문 있으시면 듣고요. 그 다들 이제 그림 보시고 생각하시는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오늘 좀 조금 그러면 관련해 가지고 관련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 좀 서브리마냥 관련해 가지고 조금 더 직관적인 설명을 다른 층위에서 좀 드려볼까 싶거든요. 그 네. 얼마나 쓸지는 모르겠는데 제 논문을 좀 설명을 좀 해드려도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좀 하겠습니다.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긴 한데 그냥 이 시점에서는 조금 더 상세히 말씀을 드려도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요게 제가 지금 소개드리고자 하는 맥락이 보통은 이제 어떤 서브리마니안 디스턴스나 이런 거 계산을 약간 결국엔 이제 이터레이션 메소드를 가지고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데 안 그럴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좀 직관을 좀 주는 면이 있어서 지금 여기서는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게 SEL 스페셜 리니어 그룹이랑 SU2 요거 두 개거든요. 지금 이 논문에서 한 개. 근데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게 지금 컨셉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딱히 아니고 그 예를 들어서 이제 SL2를 보면 SL2R입니다. 정확하게는. 그러면 얘가 리알제브라로서 요런 구성을 갖고 있거든요. 리알제브라로서. 그래서 얘는 지금 이제 원소가 지금 총 3개가 있고요. 원소가 지금 3개가 있고 아이덴티티 제외하고요. 아이덴티티 제외하고 그랬을 때 지금 리브라켓 기준으로 요 관계가 있어서 리브라켓 기준으로 요 관계가 있어서 이제 혹시 세팅 보시면 눈치채셨겠지만 여기를 이제 호리존탈로 잡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A1이랑 A2를 가지고 A0를 리 브라켓을 가지고 만들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얘를 실제로는 이제 서브리마니안의 기준으로 잡고 얘는 그거에서 나오는 것 이런 식으로 좀 생각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그래서 얘는 리 브라켓으로 지금 이제 이쪽으로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제 실제로는 여기만 볼 거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싶은 겁니다. 생각하는 어떤 기본적인 기준이 있어. 근데 실제로 서브리만 스트럭처 그래서 어떻게 주냐면 지금 이제 이 A0 쪽을 회전처럼 생각을 실제로 한 다음에 회전이니까 이걸 SO2로 생각을 해요. 실제로. SO2로 생각을 해가지고 SO2만큼이 사실은 우리가 버리고 싶은 파트니까 이게 제가 지금부터 드린 얘기는 지난번까지 안 드린 얘기인데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특정 리그룹을 서브리마니안으로 보고 싶다. 서브리마니아 보고 싶으면 그 중에서 우리가 버리고 싶은 그 파트를 그 녀석의 그 서브 그룹으로 다시 잡아요. 서브 리그룹으로 다시 잡아요. 그래서 그걸로 쿼션트 시켜버려요. 쿼션트 시키면 얘가 기본적으로 3차원 매니폴드였다라고 하면 지금 릴레이션이 있으니까 변수 4개 릴레이션 1개니까 3D인데 거기서 지금 얘로 잘라주게 되면 그러면 이제 얘는 이제 뭐가 되냐면 2디멘전이 나오니까 2디멘전이 나오니까 얘를 생각을 이렇게 하면 그냥 끝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면 끝나냐면 얘를 서브리마니안으로 보고 싶다. 그러면 그 보고자 하는 파트가 아닌 거를 쿼션트 시켜버려요. 이 쿼션트를 시켜버리게 되면 얘는 2D니까 얘를 그냥 정말로 서비스로 생각을 해요. 그러면 얘 뭐를 그냥 차포 다 떼고 말씀드리면 어떻게 얘기하면 되냐면 이 녀석의 데이터를 가지고 풀백하면 된다. 이게 답이에요. 되게 단순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녀석이 이게 뭐 SE3든 다 똑같아요. 기본적으로 이걸 서브리마니안 스트럭처를 보고 싶다. 그럼 서브리마니안 아닌 파트를 쿼션트 시켜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 녀석의 지오대식은 뭐냐? 서브리마니안 지오대식의 정체는 무엇이냐? 이 녀석의 리마니안 지오대식을 풀백한 거예요. 그러면 얘는 심지어 서피스니까 이건 서피스에서 지오대식, 그러니까 이 지오대식은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리마니안 지오대식을 정말 지칭하는 거예요. 그 리마니안 지오대식을 가지고 이 이미지를 가지고 그게 어떻게 돌아오는지를 여기서 보면,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쿼션트를 하고 나서 본 거니까 이쪽에서는 이제 SO2에 대한 이펙트가 들어가는 거죠. 그 풀백을 데리고 오면 이게 서브리마니안 그 정보를 주게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물론 증명은 해야 되지만 이제 그런 것들이 알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림 두 가지를 좀 보여드리고 싶은 게 이거 이제 왜 그런 게 되냐 이런 것들을 이제 논증을 다 엄밀하게 해야 되는 거지만 다 되고 그래서 이 두 가지 그림이 여기서 핵심인데, 그래서 일단은 이 SL2R이라고 하는 3디멘전 매니폴드를 SO2 원디멘전 매니폴드로 쿼션트 시킨 리마니안 서피스를 봐요. 진짜 2D. 그러면 이걸 실제로 이거를 쿼션트 시키게 되면 좀 디테일이 들어가지만 이게 뭐가 되냐면 이게 유닛 디스크거든요. 유닛 디스크의 바운더리를 포함하는 유닛 디스크의 컴플리먼트가
정확하게 이 쿼션트 스페이스에 정확하게 대응이 돼요. 물론 보여야 되는 거죠. 그게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그림을 그려놓은 게 이 쿼션트 스페이스가 이 디스크 내부의 컴플리먼트라고 생각을 하고 얘네들이 실제로 그 지오대식을 정말로 그린 거거든요. 그러면 이 지오대식이 정말로 이 SL2R의 서브리만한 지오대식이 정말로 대응이 돼요. 그런데 얘네들은 구체적으로 기술이 되잖아요. 그냥 진짜 서피스에서 지오대식이 지나지 불과한 거다 보니까. 그래서 그 방식으로 그 서브리만 디스턴스를 구체적으로 기술할 수 있다. 이게 이 논문의 컨트리뷰션이거든요. 그러니까 서브리마니안 디스턴스를 기술할 수 있다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걸 가지고 그 포뮬라를 실제로 기술할 수 있다. 이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똑같이 이거를 예를 들어서 SU2로 바꾸면 그 크게만 일단 말씀을 다 드리는 건데 그 SU2의 경우는 얘도 SO2로 쿼션트를 시킬 수가 있거든요. 얘도. SO2로 쿼션트를 시키게 되면 그게 뭐에 대응이 되냐면 바운더리를 포함하는 디스크로 정확하게 대응이 되어져요. 그래서 아까랑 정확하게 반대가 되더라고요. 이것도 하면서 이 일을 했을 때 알게 됐던 거였어요. 그래서 SL2를 SO2로 쿼션트 시키면 디스크 바깥쪽, 디스크 바운드를 포함해서 SU2를 SO2로 쿼션트를 시키면 바운드를 포함해서 디스크 안쪽. 그렇게 대응이 되더라고요. 좀 재밌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 지금 클로즈드 디스크에 리마니안 지오대식을 이런 식으로 진짜 기술한 거거든요. 리마니안 지오대식을 정말로 기술을 하면 그러면 그 녀석을 다시 이제 SU2로 리프팅을 시켜주게 되면 그 서브리마니안 지오대식이 정확하게 나온다. 그래서 실제로는 그 어떤 식으로 서브리마니안 문제를 푸는 거를 구체적으로 하는 거냐면 내가 그러니까 왜냐면 지금 세팅이 리그룹이라서 되게 편해요. 그 리그룹이 주어지면 내가 보고자 하는 호리존탈 디스트리뷰션이 있다. 나는 여기에 सब스페이스만 볼 거다 하면 그게 아닌 파트를 물론 여기서 지금 아닌 파트가 어떤 리그룹 같이 예쁘게 좀 표현이 되기는 해야 돼요. 그러면 그 리그룹으로 다시 쿼션트 아웃 시켜주게 되면 그러면 그거 자체가 다시 서피스를 이루게 되는데 그 서피스에 그냥 서피스니까 그냥 2D니까 굉장히 쉽단 말이야 다루기가 여러 면에서 익스플리시트한 것들 대부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거기서 다 한 다음에 그냥 데리고 오면 서브리나는 슈가 나온다 이거예요. 되게 단순해요. 물론 그거 다 수학적으로 정당화를 하기는 해야 되잖아. 일단 대충 되고요. 그래서 이게 그 일단 리그룹 스트럭처가 있으면 3D에서는 다 되고요. 그것들을 이제 고부로 하는 것들도 문제가 없을 거고요. 그래서 요게 실질적인 그 방식, 지난 한 20년 정도 동안 발전한 실질적인 서브리마는 스트럭처를 쓰는 방법론이 됩니다. 이게 제가 좀 그래서 부분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아까 자유도가 남는다고 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처음에 얘기 나왔던 거는 뭔가 항상 뭐죠? 어떤 두 개의 어, 벡터로 그러니까 리브라켓으로 다른 하나가 나온다는 그 개념이 뭔가 베이시스가 세 개일 때만 동작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저희가 봤던 예제들만 봤을 때는. 근데 실제로 그런가요? 아니면은, 아닙니다. 사실 방금 얘기했던 건 되게 제너럴한 얘기잖아요. 네. 물론, 지금 그러니까 이걸 이제 소위 말해서 시미트리 리덕션이라고 하는 거는 일반론가 두 가지 구분해야 되는 게 일단은 리그룹 세팅이어야 되고요. 일단 세팅. 그러니까 그 리그룹 벗어날 때 어떻게 되는지는 아직 그 이론적으로 알려져 있지는 않고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게 기저가 있긴 하지만 증명이 되어 있는 건 아니고 그래서 기본적인 어떤 생김새가 리그룹을 서브그룹으로 그러니까 액션이 주어져 있을 때 그룹 액션이 주어져 있을 때 쿼션트를 시킨 거에 대해서는 일반론이 알려져 있고 그거는 맞고요. 그런데 그 일반론을 가지고 쿼션트를 실제로 했을 때 그 저쪽 쿼션트 스페이스에서의 리마니안 스트럭처를 서브리마니안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기술하는 건 또 좀 별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대응 관계가 성립한다라는 수학적인 팩트랑 별개로 저쪽에서 리마니안 지오데식과 리마니안 대상 오브젝트들을 서브리마니안 오브젝트로 구체적으로 익스플레이션 포뮬라로 기술하는 것들은 일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그게 되고요. 근데 그렇게 트리비얼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좀 썼던 거고요. 논문에서 이제 실제로 그 중간 과정들이 확인해야 되는 것들이 있고 그래서 실제로 이게 그 서브리만지에서 어떻게 계산하는지 다 적혀 있거든요. 그 그래서 이제 실제로 어떻게 찾느냐. 그러니까 리프팅하면 된다. 이거는 수학적으로 증명할 수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찾는 법.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세팅에 의존돼 가지고 다 일을 해야 되는 영역들이기는 하고요. 그리고 그 아까 풀백, 네, 말씀하세요. 하나 더 보여드리고 싶은 게, 지금 이제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지금 세팅이 3D에서 2D 호리존탈이고, 안 보고자 하는 게 랭크가 1인 경우에서는 오케이인데, 그게 아닌 경우들도 되느냐? 이 질문을 하시는 거면, 제가 네. 이거는 레퍼런스로, 이거 올해인가 퍼블리시가 되더라고요. 퍼블리시 된 거는 제가 확인했는데, 이거를 보여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이 시간에 지오메트릭 알제브라 얘기도 하는데 여기서 클리프 알제브라 가지고 하는 건데 여기서 하는 게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게
지금 저희가 지금 보는 세팅은 얘가 2고 얘가 1인 세팅만 보고 있는 건데요. 예시로서요, 단순히. 보고 있는 건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각각의 그 대칭성이 굉장히 좋은 공간들을 기준으로는 그 지금 이제 보시다시피 벌티컬의 랭크가 1일 필요도 전혀 없고요. 전혀 없고 그리고 각 경우들마다 그간데 분명히 어떤 대칭성이 무겁게 개입하긴 한데 저희가 그냥 단지 3D 리그룹을 보고 있어서 그런 것일 뿐이에요. 단순하게. 그래서 그것들을 벗어나는 중요한 클래스들의 예시들은 사실은 굉장히 많다. 그 기본적으로 이름을 들어본 클래스들의 어떤 리그룹들은 다 어떤 이런 구조들이 있다고 봐도 과언은 아니고요. 음.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그 교수님이랑 얘기했을 때, 그 썸리마니안 얘기도 전혀 모를 때, 생각했던 건 어떤 거였냐면, 이제 SE3인데, 그 삼차원관 속에서 있는 어떤 물체인데, 회전축, 그러니까 이 물체의 지축이 항상 우리의, EEG, 001과 얼라인되어 있는 공간을 생각했거든요. 그게 뭐 쉽게 말하면 물컵 같은 거죠. 물컵이 있는데 얘가 회전도 가능하고 움직일 수도 있는데 얘가 이렇게 꺾이면은 물이 쏟아지니까 항상 물컵이 위를 향하는 이 공간을 좀 기술하고 이 공간 속에서 무언가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 혹시 그런 것들도 지금 말씀하신 세팅으로 기술할 수 있을까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것들이 어떻게 보면 어떤 의미에서 제 입장에서는 단순히 모티베이션이 필요한 목들일 뿐인데 수학적인 사이드에서도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지난 20년 동안 서브리만에 지금 발전하고 있는 라인이어서 제가 그래서 보여드린 건데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게 요쪽. 그래서 지금 제가 보여드린 게 이제 토픽 이름은 시미트리 리덕션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미트리가 있는 벌티컬을 쿼션트 시켜서 죽일 수 있다는 것들을 그래서 이 옵티멀 컨트롤은 그냥 뭘로 보시면 되냐면 서브리마니안 지오대식을 쿼션트 시킨 거에 리마니안 지오대식이랑 구체적으로 1대1 대응이 되는 것들을 기술한다. 이걸로 이 맥락에서는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그 이런 식으로 이제 웍들을 하는 겁니다. 수학웍으로 분명히 구체적으로 적어놨을 텐데. 일의 결이 같을 거라고 봐서요. 그래서 그림 그려놓은 거 있으면 좋겠는데 S3에서 이제 이런 거 이제 보시면 좀 눈에 들어오시는 면이 이제 있을 거예요. 똑같은 거 하는 거예요, 사실은. 저, 딱 요 맥락에서 이분들도 꺼내네요. 그 모티베이션을 모티베이팅 해야 될 테니까. 음, 네, 근데 그렇게, 네, 네네. 네, 딱 원하는 결까지는 안 한 것 같고 그냥 일반론 그 이제 만들고 끝낸 것 같기는 한데요. 더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지오대식을 찾는다는 게 제 입장에서는 결국 그 이니셜 포인트에서 다른 포인트까지 가는 경로를 찾는 문제가 돼서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어떤 물컵이 어디에 놓여져 있는데 다른 데다가 이 물컵을 놓는다 혹은 뭐 컵라면을 옮긴다. 이런 세팅일 때 이 컵라면의 컨피그레이션, SEC를 살고 있는 컨피그레이션이 어떤 계적으로 갈 수 있는지를 빠르게 찾을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긴 하거든요. 방금 얘기했던 이 지축을 온라인시키는 이 문제가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그냥 이런 전혀 수학적인 걸 모를 때 그냥 풀 일이 있어서 좀 풀어보려고 했는데 결국 잘 못 풀었던 것 같아요. 네, 실제로 풀 때는. 그래서 뭔가 그런 지오대식을 찾을 수 있으면 좋겠다. 사실 저는 어, 저희가 알고 있는 슬러프라는 알고리즘, 그 로테이션 매트릭스 두 개 연결하는 게 SOC에서 지오대식 된다는 것도 사실 몇 년 전에 한 거라 얼마 전에 한 거였어요. 그래서 그런 게 되게 좋더라고요. 그 세 가지를 제가 구분해가지고 그냥 수학적 층위에서 단순히 비교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지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슬라이드로 보여드리는 거는 말 그대로 그냥 서브리마니안 디스턴스를 제가 지금 말한 쿼션트 시킨 거에 리마니안 디스턴스랑 대응시킬 수 있다는 프레임워크를 그냥 제시한 거가 그러니까 2024년도 웍인 거죠. 지금 보니까 그게 있고 그리고 이쪽으로 어플리케이션이 있다고 했지만 그렇게 들어간 것 같지는 않고요. 그냥 프레임워크 제시하고 끝낸 것 같아요. 단순히. 그게 있고. 근데 이제 어쨌거나 얘는 리마니아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서브리마니안 프레임워크인 점에서 알려져 있는 리마니아를 쓴 거는 아닌 거는 맞고요. 그 다음에 제 논문을 이제 다시 보여드리면 세 가지가 차이가 있는데 그 아시다시피 그 리그룹 기준으로 그 익스포넨셜 매트릭스를 구하는 거가 리마니안 지오대식을 구하는 행위랑 등가인데 바이 인베리언트 매트릭 기준으로 해서 근데 이 서브리마니안 지오대식 기준으로 아까 이제 그러니까 SO3를 기준으로 해서 이 형태를 주는 거거든요. 구체적으로. 이 형태를 이제 이런 형태로 이제 기술이 되어진다는 것까지만
기술을 하는 건데 여기서 이제 구체적으로 쓰이는 파라미터들을 구체적으로 결정하는 건 또 별개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각각의 지오대식들마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이제 보시면 얘는 리마니안 지오대식이 아니라 서브리마니안 지오대식이어서 형태가 리마니안 익스포넨셜 매트릭스보다 훨씬 복잡해요. 단순하게. 그러니까 다른 맥락이기 때문에 단순히. 그래서 저기서는 이런 식으로 적힐 수 있다까지만 증명을 한 거고 각각의 서브리마니안 디스턴스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 파라미터들이 구체적으로 뭔지 그거는 폴섬 뭐에 대해서 된다. 여기까지만 주장을 했다고 그냥 보시면 되고요. 주장 자체가. 여기서 지금 제가 해놓은 거는 이거를 구체적으로 그걸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그 알려져 있는 익스프레스 포뮬라인데 실제로 별로 요긴하지가 않으니까 쿼션트 스페이스로 가서 리마니안 지오데식을 직접 본 다음에 그거를 다시 리프팅하는 방식으로 여기서 쓰이는 파라미터들을 구체적으로 결정할 수가 있다. 까지 한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이런 식으로 그 이제 그려지는 이 각각들의 패스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리마니안 지오데식을 보는 것들에 대해서 실제로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하면 이게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다 결정이 되어진다. 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가야지 계산이 끝났다고 사실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저거는 아직 안 한 건데 만약에 이게 그 모티베이션이 되면 이제 이 계산을 그냥 하면 되거든요. 사실 저 다 만들어 놨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그 지금 이제 여기서도 좀 고마워해야 되는 건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안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림 보여드렸으니까 감이 오셨을 텐데 SE3에서 SO2로 쿼션트 시킨 공간이 보통은 이게 매니폴드 위드 바운더리가 되거든요. 생긴 그 결과적으로 그 수학적인 프레임워크 다 첩보 다 되고 얘기하면 그러면 거기서 그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생기느냐 이것도 어려운 질문이고요. 그 해봐야 돼요. 해봐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지오데시 구체적으로 기술할 수 있으니까 기술을 해가지고 그걸 리프팅 시킬 때 개수가 그러니까 파라미터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는 다 이게 어널리틱 폼이 있다는 뜻이어서 그래서 이제 그거를 그냥 알고리즘믹하게 그냥 녹이면 되는 거기는 하거든요. 기본적으로. 음. 그게 개설이 되면 너무 좋긴 하겠네요. 네, 그거는 제가 그럼 이거 제가 다음 주까지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제 그냥 목적은 그럼 뭐냐면, 지금 여기서는 그냥 오늘 말씀하신 거랑 지금 다 직접적으로 상관이 있는 것 같거든요. 지금, 저도 지금 이거 예전에 찾아보고 한 거는 지금 찾으면 즉흥적으로 나온 거긴 한데, 일단 요거에 대해서 일단 지금 이제 요거를 푼 게 그냥 딴 게 아니라, 일반적인 프레임워크에서 일반적인 프레임워크에서 이게 그 컨트롤 티어리의 문제로 그냥 나오거든요. 그 기본적으로 컨트롤 티어리 문제로 나와서 이거 그냥 이제 뭐 그 이제 그 크리티컬 포인트 찾는 거니까 그냥 일반적인 그냥 코스트 펑션에 대한 미니마이징하는 그냥 그걸로 보면 그냥 정보량에서 재미를 못 보는 그건데 지금 이거를 지금 이 쿼션트 스페이스랑 대응 관계를 이용을 구체적으로 해서 그래서 지금 여기서 어떤 식으로 생각을 뒤집는 거냐면 기본적으로 요렇게 생기는데 지금 이렇게 생긴다라는 거에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쿼션트 스페이스를 구체적으로 들여다봐서 그럼 그 각각의 데이터마다 그 쿼션트 스페이스에서 찍혀 있는 포인트가 있어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가지고 다시 여기서 필요한 것들을 다 찾아내서 그러니까 다 이제 그 계산이 가능한 거다 보니까 찾아내서 그 다음에 업데이트를 하면 그 쓸 수 있다. 요거를 SE3 기준으로 적용을 하고 프로덕트는 똑같이 그냥 하면 되고요. 그거는 스트레스는 없을 거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해한 게 맞다면 우리가 지오데식의 폼을 아니까 역으로 그 폼에 들어가는 개수를 찾는 건가요? 그렇게 제가 보시면 아까 돼요. 그러니까 이거가 일반적인 서브리마니안 지오대식 인거는 이미 웰 노운인 건데 알려져 있는데 지금 그래서 이 웍에서 더 들어가서 한 거는 그냥 딴 게 아니라 그걸 봤던 거거든요. 이 웍을 했던 이유가 일단은 그러니까 그게 없었어요. SAL2를 SO2로 쿼션트 시킨 게 이 디스크, 이 인테리어의 컴플리먼트인 거를 이거 지금 하면서 해보니까 이렇더라고요. 일단 그거를 봤는데 뭐가 재밌었던 포인트였냐면 SU2를 SO2로 쿼션트 시킨 게 딱 정확하게 컴플리먼트가 나오길래 그게 좀 신기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거 왜 SL2R은 SL2R이고 SU2는 SU2인데 왜 쿼션트한 데서 정확하게 합쳐지지? 라는 게 신기해서 이게 뭔가 모종의 관계가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좀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웍은 그냥 이거 서브리마인한지 구체적으로 찾을 수 있다. 이렇게 그냥 논문으로 냈던 거긴 했는데 어쨌거나 이 그림이 모종의 사실 어떤 기하적인 대응 관계가 존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좀 뭐라고 말하기가 되게 애매하더라고요. 그냥 음, 단순하게. 그래서 이제 근데 적어도 확실히 할 수 있는 건 지금 말씀드렸지만 이거 구체적으로 기술할 수 있다.
그 매트릭스를 구체적으로 다 아주 구체적으로 적히는 거는 오케이인데 그거가 안 돼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논문은 그냥 여기까지는 알려져 있는데 우리는 이거를 구체적으로 찾는 프레임워크를 제시했다. 이렇게 했던 거였고요. 네, SE2는 3는 볼 이유가 그냥 단순히 그 맥락에서는 없었던 상황이었던 뿐이고요. 음, 그렇군요. 그러게요. 네, 뭔가 아까 잠깐 봤지만 두 번째 보내주셨던 논문에 있는 뭐 common cases는 굉장히 재밌는 것 같네요. 풀 수만 있다면 좋을 것 같은데 7.1에 있는. 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보여드린 건 된다고 그냥 보시면 되거든요. 그거는 음, 그냥 되는 거라 제 개인의 생각에는 그냥 캘큘러스거든요. 저거는. 그래서 그냥 하면 되고요. 왜냐하면 그게 된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 서피스 기준으로 리마니안 매트릭이 물론 요새 서피스는 참고로 서피스 위드 바운더리기는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피스의 리마니안 매트릭 구체적으로 주어지면 그 정도 ODE는 사실 풀만 하거든요. 상대적으로. 그냥 단순히 그냥 2D 세팅이다 보니까.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정보량이 단지 1대1 대응이 되는데 서브리마는 그 익스포넨셜 형태를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그냥 할 수 있거든요. 그거 그냥 그 알고리즘하게 찰 수 있고요. 그 기본적으로. 그거는 오케이인데 그냥 여기서 거기까지 그냥 안 한 그냥 그 뭐 할 이유가 없는 약간 그런 거였겠죠. 그래서 그런 건데 오히려 로보틱스 맥락에서 이게 그래서 제가 오히려 좀 궁금한 거는 제가 이거는 다음 주까지 해가지고 그 발표를 하는 건 어려움이 없을 것 같고 그니까 일부는 적어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오히려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이게 말이 되느냐? 이게 말이 되면 이제 서브리마인한 구조에 구체적으로 상관이 있다는 뜻이니까요. 그래서 일단 제가 계산을 하겠고 그래서 요거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저 네 개는 사실 아직까지 저 Revolution, Prismatic, Cylindrical, Ball, Socket Joint 저거는 그냥 조인트 얘기여서 저 것들이 그 서브리마니언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요 문단에는 안 적혀 있다고 전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레귤러 조인트라고 적혀 있는 게 결국 엑시스로 훼손하는 거니까 뭐 S1이다라고 말하는 것 같고 그 자유도면에서 프리즈매틱은 마찬가지로 엑시스로 늘어나는 조인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레귤러 프리즈매틱 슬린더 볼 조인트는 저희들이 많이 쓰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저거 자체가 전혀 새롭거나 저 네 개만 딱 놓고 보면은 그냥 로보틱스 교과서에 있을 법한 말이어서 저것들이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근데 내가 만약에 뭐 삼차원공원에서 움직이는 물체를 보는데 여기 항상 얘가 뭐 어떤 축이 어떤 이미 액세스랑 얼라인 돼 있으면 어, 어떤 이렇게 컨스트레인트들이 걸려 있는 SE3는 혹은 이 SE3의 특정 로테이셔널 매트릭스의 어떤 X를 곱한 게 0이 되는 그러니까 그걸로 쿼션트 되는 어, 공간이 정의를 어떻게 될 것이며 그 공간 속에서 임의의 두 점 사이의 지오데식 커브가 어떻게 정의될 거냐는 되게 콘크리트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 지오데식을 우리가 기술할 수 있으면 그 지오데식을 따라서 움직이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 로봇의 조인트와 상관없이 로봇의 엔드 이펙터만 신경 쓰고 있는 건데 엔드 이펙터가 이렇게 움직이는 걸 알면 걔를 다시 트래킹하는 아까 로봇 조인트인 걸 찾는 건 인버스 키네매틱스랑 풀면 되니까 되는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두 개로 나눠서 보면 네, 좀 재밌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약간 이제 문제의식은 이걸로 보이거든요. 컨피그런 스페이스를 요걸로 간주를 하는 맥락이 이제 잘 아시는 맥락이라는 말로 보이고요. 그 지금 손가락 끝을 기준으로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기는 하지만 그랬을 때 그 지금 이제 이거를 기준으로 여기만큼을 어떤 식으로 지금 이제 그 서브리마니안 스트럭처, 그러니까 이게 이걸 무시한다는 서브리마니안 구조를 가지고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제 디스턴스 같은 걸 기술을 하느냐. 요 이슈인 것 같아서 예, 일단은 말이 되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 기본적으로. 네, 요거는 제가 그냥 이거 제가 그냥 좀 이제 이유가 생겼으니까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뭔가 그냥 SE3 포인트 하나인데 6차원 공간 속에 있는 하나의 물체인데 지축이 어딘가 얼라인돼 있다. 그러면 이제 네, 그런 그 세팅에서 어떻게 하면 이걸 찾을 수 있을까? 이거 되게 재밌는 문제인 것 같아가지고요. 근데 지금 얼핏 봤을 때는 그 얘기는 아닌 것 같아가지고 아, 지금 네네네네. 그 7.1에서 얘기할 때. 말씀은 알아들었습니다. 예, 조금 맥락이 그러니까 맥락이 두 개가 다르다는 건 저도 알아는 들었고요. 예, 네, 예. 일단 그렇습니다. 그 SE3 기준으로 일단은 기본적으로 서브리마는 세팅 어떻게 되는지를 그냥 보여드린 건 그냥 일단 하면 되고 이건 지금 그 중에서 한 가지 그냥 브랜치인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요 얘기도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혹시 괜찮으시면 네, 좀 다른 토픽인데 네, 네, 좋습니다. 이 7.1에 나오는 요 수식을 보면서 생각이 난 게 저희가 되게 관심 많은 것 중에 하나가 휴머노이드 같은 어떤 레볼루 조인트들로 되어 있는 키네매틱 스트럭처의 공간을 기술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떤 매니플레이터가 있으면 아까 봤던 것처럼 어떤 조인트가 있고 그 조인트에서 로컬하게 얼마큼 이동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리지드하게 붙어 있고 그 조인트의 기준으로 얼마큼 회전축이 있고 이런 회전이 가능한데 여기에 또 뭐가 붙어 있고 이런 식으로 리지드 바디를 이렇게 체인이나 트리 형태로 만든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이거를 우리가 기술을 어떤 식으로든 기술을 해야 얘를 갖고 뭐 다른 일들을 할 텐데 그래서 휴머노이드 공간에 대한 매니폴드 키네매틱 스트럭처가 살고 있는 매니폴드 어떻게 잡을까를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된 거예요. 근데 방금 얘기했던 지금 방금 기술했던 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로보틱스에서 많이 쓰는 방법인데 이 기술의 문제점은 뭐냐면 내가 임의의 위치에서 어떤 오프셋을 찾고 거기서 오프셋 찾고 오프셋 찾고 이렇게 찾으니까 어 앞단에서 회전축이 바뀌면 뒤가 많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왜 그러냐면 내가 어떤 이 트리 구조, 트리의 리프와 차일드 구조에서 이 로컬한 정보를 계속 스택시켰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럼 얘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글로벌 코디네이트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저희들이 많이 말하는 그 트위스트 폼이거든요. 그러니까 트위스트로 기술하게 되면 내가 회전축만 기술하는 거예요. 회전축만 기술하는 거죠. 어떤 조인트가 있고 요 회전축, 요 회전축, 회전축 그러면 각각 회전축을 돌리면 여기 나왔던 그, 그 7.1에 나오는 뭐야? 저 프리즘 레볼루 조인트. 그래서 allow twisting about a fixed axis. 저 7.1에 나오는 딱 저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그 트위스트 폼인데 걔로 기술하게 되면 결국은 이 회전축들이 어떻게 생기는지만 기술하면 되니까 회전축과 회전축 사이의 어떤 로컬한 게 아니라 이미의 글로벌 코디네이트 기준의 회전축들을 기술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얘네들은 글로벌 코디네이트 기술이 돼서 이 트위스트 폼을 갖고 기술하게 되면 잘 안 하는 이 프로덕트 오브 익스포넨셜 즉 프로덕트 오브 익스포넨셜로 포워드 키네마스가 풀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게 좋았던 거죠. 근데 이제 이 회전축으로 기술했을 때 문제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회전축이라는 건 사실은 이제 요쪽 이렇게 갈 수도 있지만 이렇게 갈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사실은 로봇 입장에서는 그게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물론 이제 회전을 일로 하냐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냥 이 로봇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자유도만 봤을 때는 그래서 이거를 그 이용환 박사님이라고 지금 MIT에서 포닥하는 분인데 그분은 이제 결국은 우리가 진짜 3차원 공간 속에서 라인을 기술하려면 이 프로젝션 매트릭스, 그라스만 매니폴드로 표현하면 되겠다. 그래서 3차원, 그러니까 그라스만 매니폴드 3차원 공간 속에서 1인, 괜찮은데? 네. 그래서 그거의 프로덕트 스페이스로 기술하면 어떨까? 뭐 이런 얘기를 좀 했던 기억이 괜찮은데? 있어요. 예. 네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기술했을 때의 장점은 뭐냐면 이제 가장 컴팩트한 공간 찾고 싶은 거죠. 키네매틱 스트럭처를. 그러면 이제 그라스퍼맨 폴 잡으면 이거를 뭘 하려고 했냐면 사실은 그러면 이제 내가 어떤 휴머노이드 공간, 휴머노이드 어떤 관절 구조를 기술할 수 있는 어떤 수학적 체계가 생긴 거잖아요. 그럼 기존에 있는 여러 휴머노이드들을 이 체계를 갖고 리프레젠테이션을 찾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이 리프레젠테이션을 찾으면 걔네들이 어떤 매니폴드 위에 있을 거고 그럼 이 리프레젠테이션을 바탕으로 새로운 휴머노이드 스트럭처를 만들어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현존하는 한 30개 정도의 휴머노이드를 다 어떤 무주코라는 시뮬레이터에 다 올렸고 그 올린 거를 어떤 리프레젠테이션을 찾고 그럼 이제 매니폴드 위에 왜 올려야 되냐 그러면 그 리마니아 매니폴드에 올리면 무슨 장점이 있냐면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플로우 매칭을 리마니아 매니폴드 위에서 할 수 있으니까 결국 우리가 생성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내가 알고 있는 게 얘네들이 이 매니폴드 위에 살고 있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플로우 매칭을 할 때 리마니아 플로우 매칭을 쓰면은 이 생성을 할 때 이 매니폴드 스트럭처를 이용해서 생성을 하니까 훨씬 더 효과적으로 되지 않을까? 였고 그래서 이제 너무 기존에 설득력이네요. 예. 예. 알고 있던 이 리마니안 플로우 매칭과 그리고 어떤 우리가 휴먼 스트럭처를 어떤 리마니안
manifold 스트럭처로 기술함으로써 가지는 장점, 이 컴팩트한 장점을 잘 가지고 효과적인 이 휴머노이드의 디자인 스페이스를 찾아보자. 그리고 이 디자인 스페이스 위에서 어떤 제너레이티브 모델을 만들어 보자라는 게 시작이었는데 지금도 연구를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막혔어요. 그래서 이것도 되게 재밌는 얘기여서 언제 기회가 되시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말씀을 좀 제가 관련해가지고 좀 드려보고 싶은데, 어, 예를 들어서, 자, 이거는 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좀, 그, 이제 같이 이제 코어 그룹 그분이랑 하고 계시면 뭐 전달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예를 들어서 매니폴드로 토러스를 들여다본다. 토러스를 들여다본다고 예를 들어서 가정을 하면, 그러면 그냥 정의로는 S1 곱하기 S1이어서, 정의로는 S1 곱하기 S1이어서, 그러면 얘가 진짜로 이제 도너츠 그려놓고, 그래서 지금 이제 요쪽 이제 루프가 이제 세타 뭐 i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요쪽 루프가 뭐 예를 들어서 뭐 VJ 이렇게 네, 표현이 된다고 예를 들어 가정을 하면 지금 저희가 이거를 기본적으로 바라보는 방식은 R3 안에 들어있는 그림으로 실제로 생각을 하고 그러면 실제로 이 R3의 글로벌 코디네이트를 기준으로도 스피리컬 코디네이트 가지고 구체적으로 쓸 수가 있지만 또 예를 들어서 또 어떤 것도 쓸 수가 있냐면 얘는 이게 저희가 S1이라고 하는 대상 자체가 R1을 지로 퍼센트를 한 거다 보니까 이제 이게 무슨 의미냐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실수축을 이렇게 딱 주면 실수축에서 저희가 이 릴레이션 어떻게 정하냐면 예를 들어 X랑 Y가 있는데 X 빼기 Y가 정수가 되면 같은 걸로 간주한다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그러면 여기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뭐 이게 뭐 0이랑 1이랑 마이너스 1이랑 이런 것들은 다 똑같은 거가 되어야 되고 그래서 유닛 인터벌로 다 모이게 되는데 유닛 인터벌로 다 모이게 된 다음에 다시 0과 1을 다시 아이덴티파이를 한 번 더 해줘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생김새가 정확하게 이렇게 딱 나오게 되거든요. 이제 0이랑 1이랑 같아야 되는 이유 때문에 그거를 저 지금 S1 곱하기 S1이니까 그럼 어떻게 실제로 하고 있는 거냐면 이 그림을 생각하는 이게 적어도 리마니안 지오메트리를 생각하는 방식으로는 얘가 이제 토러스로서 S1 곱하기 S1이면 지금 이 녀석의 이거 유니버설 커버라고 부르는데 얘는 기본적으로 R2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R2에서 왜냐면 이게 R 곱하기 R이니까 R 곱하기 R에다가 이거를 각각 반복을 해주면 제가 이제 R2를 그림을 이런 식으로 그리겠고요. 이런 식으로 그리겠고. 그래서 지금 요렇게 가는 이제 맵이 이제 있어서 이게 정확하게는 뭐를 주는 거랑 대응이 되냐면 여기서 지금 이렇게 레티스를 주는 거랑 사실 정확하게 대응이 된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레티스를 아이덴티파이를 하게 되면 그러면 요렇게 합치고 요렇게 합치니까 이렇게 토러스가 돼서 그래서 이거를 로컬 코디네이트 입장에서 이 녀석의 오픈셋을 이 녀석의 오픈셋이랑 대응을 시켜가지고 또 이제 리만 앤 지오메트리 입장에서도 볼 수가 있고 이런 게 기본적으로 어떤 유클리드 공간을 기준으로 뭐 인베딩을 R3로 하거나 아니면 로컬하게 R2를 따거나 이런 방식인데 근데 이제 요 맥락 이제 매니폴드를 만약에 컨피그레이션 스페이스라는 걸 기준으로 해서 지금 이제 말씀하신 거는 그 맥락에서는 이게 유클리드 공간 인베딩보다는 다른 게 나을 수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걸 염두에 두시는 것인데 그럼 이거를 어떤 식으로 장난질을 칠 수가 있냐면 이거는 좀 스탠다드한 거여가지고 여기까지 관점은 사실은 미분기하고요. 여기까지 관점은 이거는 디퍼렌셜 지오메트릭 뷰포인트라고 말하고 싶고요. 이거는 또 똑같은 얘기를 어떻게 말을 바꿀 수가 있냐면 이거는 다분히 이제 알제브라 혹은 이제 어떤 토폴로지 뷰포인트인데 만약에 딴 데서 설명하실 때는 그냥 사실 알제브릭 지오메트리라고 하셔도 돼요. 알제브릭 지오메트리라고 하셔도 되는데 어떤 식으로 관점을 바꾸냐면 이게 관점이 좀 골 때리는데 그, 물론 지금 말씀하신 건 리얼 그라스마니안과 리얼 프로젝티브 스페이스 기준으로 설명하신다는 걸 제가 알고 있지만 지금 이제 이 토러스를 어디에 인베딩을 하냐면 컴플렉스 프로젝티브 스페이스에 인베딩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얘를 이제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냐면 생각하는 방식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얘가 R2 쿼션트 바이 G2인데 각각의 R을 쿼션트 G 해야 하는 것들을 컴포넌트 와이즈하게 해야 되는 거니까요. 근데 말을 한 번 더 장난질을 치면 얘는 C 쿼션트 G2거든요. 정말 정말 말장난이지만 R2를 그냥 C로 바라보면 그러면 로컬하게 바라보면 얘는 지금 컴플렉스 밸류로도 표현을 하는 게 가능해요.
말이 되죠. 꼭 그래야 되는 이유는 없지만. 그러면 여기서 어떤 장난질을 할 수가 있냐면 지금 그 토러스 위에서는 어떤 함수가 굉장히 잘 알려져 있냐면 바이어 스트레스 프리펑션이라는 게 잘 알려져 있어요. 이거 이제 검색해보시면 어떤 시리즈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가 보통 이런 식으로 이제 기호하는데 얘는 컴플렉스를 기본적으로 취하고 형태가 구체적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게 생긴 게 대충 뭐 1 over t 스퀘어드 자 이거 적어는 드릴게요. 왜냐면 제가 이거를 일단 설명을 끝내고 적어 드릴게요. 그래서 얘를 어디로 쏘냐면 제가 이 맵은 약간 다분히 알제브레이크 맵이니까 뭐 파이 틸다 정도로 쓸게요. 위에서 제가 파이를 썼으니까 어떻게 맵을 보내주면 되냐면 그 이게 진짜 말장난 같은 맵인데 1과 P 오브 G랑 P 프라임 오브 G로 쏘면 얘 제가 이제 CP2여가지고 얘가 기본적으로 코디네이트를 X, Y, G 이렇게 세 개를 택하거든요. 이렇게 세 개를 기본적으로 받고 지금 이 뜻은 기본적으로 람다 X, 람다 Y, 람다 G를 다 모으는 건데 람다가 0이 아닌 컴플렉스. 만약 리얼이면 그냥 C를 리얼로만 바꾸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하면 이게 뭐가 되냐면 임베딩이 되거든요. 이게 원투원이고 모든 게 다 유지가 돼요. CP2 안에서. 그러면 이게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지금 이 토러스를 그러니까 지금 그럼 일단 여기서 지금 중요한 포인트가 얘는 유클리드 공간이 아니고 얘는 이제 프로젝트 스페이스다 보니까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얘는 컴팩트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임베딩이 지금 바꾼 꼴이 되는데 임베딩을 바꾼 게 되는데 이러면 어떤 재밌는 특징이 만족하냐면 이게 좀 골 때리는 게 이게 뭐랑 똑같냐면 이게 실제로 적어보면 어떻게 적히게 되냐면 이게 타원 곡선으로 적히거든요. 제가 이건 형태를 적어드릴게요. 이게 형태가 그냥 표준 형태를 일단 적어드리고 설명을 할게요. 이렇게 적히고 이렇게 지 붙여주면 되는데 항상 이렇게 적히게 되는데 뭔 시날까 소리냐면 지금 여기서 x를 이제 p 오브 g로 p로 바꾸고 이제 y를 p 프라임으로 바꾸고 여기서 g를 1로 바꾸면 지금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어떻게 관계를 만족하냐면 여기서 1 곱하기 p 프라임 오브 g 제곱이 4 곱하기 p g 3승 더하기 a p 1 플러스 p 1 요 관계를 만족해요. 그래서 이게 좀 어떤 포인트가 굉장히 지금 프로젝트 스페이스 볼 때 중요한 포인트냐면 저희가 토러스라는 대상을 볼 때는 굉장히 미분기하적인 어떤 기하학적인 형상으로서 생각을 하는 방식인데 이게 원투원이거든요. 이 인베딩이다 보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원투원이어서 이게 뭘로 바뀌게 되냐면 이 토러스가 그 온전히 그냥 알제브레이크 오브젝트로 바뀌게 돼요. 기본적으로 이제 요 관점은 보통 이제 뭐 알기가 좀 쉽지는 않은 거예요. 제가 좀 설명을 하는 건데 그래서 지금 프로젝티브 스페이스로 쏘는 거의 장점 중에 어떤 게 있냐면 저희가 만약에 알고리드믹하게 물론 그레디언트 디센트 미분해야 되지만 뭐 어떤 그런 선행자상 미분 어떤 이렇게 해야 되지만 사칙연산만 가지고 모든 걸 하려고 할 때 대수적으로 정보를 다 환원하고자 하면 인베딩을 프로젝티브 스페이스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보통 제가 수준에서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미분계할 거면 앰비언트 스페이스가 전체 공간이 유클리드 공간이면 되고요. 뭐 위튼 인베딩이나 내시 인베딩이 있어서 그래요. 근데 만약에 사칙연산만 가지고 모든 걸 하려고 하면 인베딩을 프로젝티브 스페이스로 바꿔야 돼요. 프로젝티브 스페이스 바꾸면 이게 기본적으로 대수적 구조를 가지고 정보량이 다 환원이 되는 방식으로 바꿀 수가 있어서 그러면 이제 이렇게 지금 타원 곡선을 적게 되면 이 장점이 기본적으로 이게 아벨리안 그룹이 되고 배수적으로는 그래서 매니폴드에 대한 구조가 여기 다 있어요. 그래서 이걸로 다 다룰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게 장점은 이게 대수적 구조만 있으면 사칙연산만 가지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는 게 정보량을 잃지 않는 센스에서 그게 굉장히 큰 장점이 되고 그러면 아까 이제 말씀하신 그라스마니안의 경우는 이제 어떤 뭐 GR 뭐 기호가 뭐가 좋은지 모르겠는데 얘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얘도 사실은 얘로 인베딩이 되거든요. 인베딩이 아예 돼. 그래서 다 사실 프로젝티브 스페이스 안에서 가지고 노는 얘기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K 디멘셔널 서브 스페이스를 뽑으면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어떤 식으로 제네레이터를 찾을 수가 있냐면 이놈을 여기서 이제 베이시스를 V1부터 VK를 골라주게 되면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V1부터 조금 팬시하긴 합니다. VK를 웨지를 시켜가지고 이렇게 보내주면 이게 원투원이 되거든요. 인베딩으로 들어가요, 이것도. 그래서 이게 이제 웨지 프로덕트를 써주게 되면 그래서 사실은 그라스마니안이 K 디멘셔널 सब스페이스를 보는 것으로서 프로젝티브 스페이스를 일반화한 걸로 정의로는
그렇게 주어지지만 실제로는 사실은 프로젝트 스페이스의 서브스페이스, 서브 매니폴드예요. 사실 정체가. 그래서 정리를 하면 그라스마니안으로 인베딩을 시킨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언제나 프로젝트 스페이스로 인베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프로젝트 스페이스로 인베딩을 할 때 지금 이제 보시는 층위가 컴팩트니까 장점이 존재한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맞는데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이 프로젝티브 스페이스 자체가 이게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지금 이 코디네이트 자체가 관계가 이런 식으로 있어야 되는 이유 때문에 그래서 이게 릴레이션을 만들어내거든요. 그 릴레이션은 보통 다항식 관계식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다항식들 같은 보통 디터미넌트로 다 만들어지거든요.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디터미넌트로부터 모든 데이터를 그 다항식으로 환원하는 길을 가르쳐 줘서 이런 게 되게 요긴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지오메트릭 알제브라나 클리포드 알제브라도 이런 것들을 사실은 의존하고 있다고 보셔도 사실은 맞는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떤 그 대수적으로 어떤 클립보드 알제브나 지오메트리 알제브라 가지고 어떤 것들을 볼 수 있냐라고 하면 실제로는 그 이면에 있는 거는 사실은 프로젝트 스페이스예요. 프로젝트 스페이스에서 갖고 있는 그 릴레이션이 사실은 그 관계들을 결정하는 거라고 하면 이게 기하학적인 칭의 이해로 바뀌게 되고 이 장점은 그 지금 이렇게 프로젝티브 스페이스로 바꾸게 되면 그 기본적으로 저희가 프로젝티브 스페이스를 만들 때 여기서 지금 이 K의 선택지를 할 때 이 K가 실수나 복소수가 아니어도 돼요. 이게 그 보통 이제 저쪽 수론에서 많이 하는 파이나이 필드나 암호 쪽에서 많이 하는 이제 뭐 넘버 필드 이런 그러니까 파이나이 필드 이런 것들이 이렇게 바꾸고 나면 대수적인 관계만 가지고도 그 이산적인 대상에다 다 그대로 적용을 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 얘기를 이제 드린 게 프로젝티브 스페이스로 어떤 그러니까 프로젝티브 스페이스나 그라스마니안으로 인베딩을 바꾼다라는 거는 사실은 그 알고리즘을 대수적으로 환원하고자 하는 니즈도 그 안에 있다고 봐도 사실은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분계를 쓰겠다라는 건 조금 다른 결일 수가 있어요. 물론 미분계를 못 쓴다 이 뜻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보통 미분계라고 하면 제가 인베딩이 유클리드 공간을 기준으로 맞추는데 지금 이제 프로젝티브 스페이스는 약간 이런 맥락이 수학적으로는 좀 들어있다. 요 얘기는 좀 드려도 괜찮을 것 같아서. 네, 아, 사실 저는, 네, 말씀하세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 너무 재밌게 듣고 있습니다. 계속 질문해 주시면. 저도 질문이 원래 있었는데, 성준님께서 먼저, 예, 계속 대화를. 네네. 사실 전뭐 이해가 깊지 못해서 저한테는 프로젝트 스페이스와 그라스만 매니폴드를 거의 같은 말로 썼었고요. 아, 그렇군요. 그래가지고, 음. 네네. 그래서 저희도 그냥 결국 하다 보니까 생각했던 게 트위스트를 생각해 보는데 트위스트의 방향이 없으면 결국 선이네. 선이면 3차원 공간 속에서 1차원 인베링이네. 그러면 네, 3차원 공간 속에서 1차원 그라스만 매니폴드가 저희는 GR31이라고 썼는데 3차원 공간 속에서 랭크를 떨궈주는 어떤 행렬들의 집합 그것들을 가지고 기술해 보면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들을 했던 것 같고요. 이거 좀 다른 얘기인데 제가 한번 제 옛날 수학 선생님이었던 성함도 까먹었네 이제 노경민 박사님 전에 서울대 수학과에서 기회하셨던 분을 따라서 서울대 수학과의 그 알제브리틱 지오메트리 수업을 듣다가 세 번 듣고 이제 안 들었는데 당연히 드롭해야 될 일을 3주나 버티고 드롭을 했는데요. 말씀하셨던 내용들이 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때. 그래서 막 토러스 얘기 나오고 뭐 C2 나오고 거기에 알제브릭 솔루션 얘기 나오고 실제적으로 이 algebraic equation의 솔루션이라는 것이 좀 뭐랄까 유용하다 그러면 좀 웃게 말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엔지니어링 사이드에서 유용한 계산으로 이어지는 일들이 혹시 어떤 게 있었을까요? 저는 뭔가 양쪽을 해석할 수 있다 정도까지만 그 말도 되게 잘 이해하지 못하고 드롭을 한 입장에서 엔지니어들이 좀 갖다 쓸 만한 그 알제브를 갖다 쓸 만한 게 뭐가 있을까가 좀 궁금했었어요. 항상. 답변이 좀 길 것 같아서 혹시 지금 들으신 분도 혹시 또 하실 말이 있으면 먼저 듣고 말씀드릴게요. 예, 예, 안녕하세요. 저도 막 로보틱스 박사 나쳤는데요. 말씀하신 부분에 너무 공감하고, 저도 무조건에서 휴머노이드 시뮬레이션 해서 되게 공감하는 바가 많았는데, 아까 전에 방금 전에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프로젝티브 스페이스에 대해서 궁금했던 게, 그럼 프로젝티브 스페이스에서 아까 원톤 매핑이라고 하셨는데, 다시 원래 공간으로 돌아오는 것도 있나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그냥 로보틱스나 저희 뭐 응용 수학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보통 그레디언트를 구하거나, 휴리스틱한 샘플링 베이스드 메소드 기반의 모션 플래닝 말고, 트래젝토리 옵티마이제이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결국에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구하거나, 리 그룹이나 리 알제브라에서 이렇게 계속 오퍼레이션을 번갈아 가면서 탄젠트 플레인 구하고, 거기서 그레디언트 구한 다음에,
다시 매니폴드로 바꾸고 이런 방법을 계속 반복하는 과정들이 있는데 말씀하신 저희가 만약에 프로젝티브 스페이스에서 그 그레디언트가 정의돼서 그것을 구한 다음에 다시 그냥 이렇게 프로젝트 스페이스와 원래 스페이스에 왔다 갔다를 한 번만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래서 저 조금 더 제가 아직 이런 쪽에 대한 수학적 이해가 딥하지 않아서 그냥 제가 되게 심플하게 느끼는 거는 그런 컴플렉스 도메인이나 이퀄션 스페이스를 말씀하셨을 때 공학에서는 보통 우리가 일반적인 공간이 있고 뭐 예를 들어 뭐 트랜스포메이션을 FFT나 프리 트랜스폼이나 뭐 라place 트랜스폼에서 어떤 공간으로 바꾼 다음에 거기서 예를 들어 우리가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하고 거기에서 나온 어떤 로컬 뭐 미니멈 아니면 글로벌 뭐 미니멈을 다시 원래 공간으로 이렇게 바꿀 수 있으면 그게 로봇에서 쓰일 수 있는 어떤 모션 컨트롤이나 이런 솔루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혹시 예, 좀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의견이나 조언을 조금. 네, 뭐 조언까지는 아니고요. 제가 기본적으로 그 뭐 로보틱스 자체를 전혀 모르니까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제가 생각했을 때 요긴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그 지점들만 좀 약간 언급을 해드리면 예를 들어서 그 뭐 EM 알고리즘 뭐 이런 거는 뭐 직관적으로 보실 수 있는 면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많이 여러 어떤 베리에이션 버전들을 보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보다 더 아실 거라고도 솔직히 생각하고요. 그럼 이제 요거에 대해서 그 알제브레이크 스태티스틱스라는 분야가 있거든요. 그가 그 명사는 통계인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 대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알제브레 스태티스틱스 입장에서 EM 알고리즘을 해석한 거를 보면 실제로 그 어떤 내추럴 넘버 엔트리를 갖는 매트릭스를 업데이트하는 문제로 실제로 재해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 노멀 디스트리뷰션 얘기 기준으로 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핵심은 이제 그 아실 거예요. 뭐 케일 달바니스 가지고 왔다 갔다 그렇게 하는 거를 어떻게 이걸 알제브레이크한 알고리즘으로 재해석할 수 있느냐라는 층위에서 EM 알고리즘을 그 알제브레 스태티스틱스에서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좀 보시면 한 가지 좀 약간 감을 잡으실 수 있는 면이 있을 것 같고요. 하나는 그게 있고 그리고 지금 보니까 로보틱스에서 지금까지 제가 최선원 교수님이랑 대화를 좀 해보니까 그 지오메트릭 알제브라 및 저는 사실 클리포드 알제브라로 해석을 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클리포드 알제브라를 쓰고 있는 건 사실은 프로젝트 스페이스로 인베딩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보셔도 제 생각엔 틀린 이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기하학적인 칭의에 의해. 그러니까 약간 이런 거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뭐 이제 내적 외적 쓰고 잘 될 수 있다는 거 알겠는데 왜 잘 되냐? 라고 수학적인 층에서 질문하면 인베딩을 사실은 프로젝트 스페이스로 하고 있어 그렇다가 제 생각에 대수기하적으로 어떤 그 포멀한 답이 될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두 가지가 일단은 로보틱스 쪽에서 제 생각에는 근거가 될 거예요. EM 알고리즘을 알제브레 스태티스틱스를 가지고 해석하는 것은 EM 알고리즘 자체는 아실 테니까 뭐 어떤 식으로 좀 바꿔서 보는 거지가 있을 것 같고 지오메트릭 알제브라 이면에 프로젝티브 스페이스 그러니까 그라스마니안도 프로젝티브 스페이스 안에 있는 거라 그 안에 있는 관점에서 보시면 일단은 좀 힌트가 될 거는 같고요. 자, 이거는 하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생각하는지를 좀 말씀드려 보면 이래요. 그 이게 제가 이거는 예시를 좀 드리면 조금 더 감을 잡으시기가 좋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거를 그 감을 좀 잡으시도록 그러니까 이것들을 상세히 설명하는 것들은 제가 채널에서 한 보통 반년에서 1년을 잡거든요. 제대로 정말로 다 얘기를 하려면. 근데 그 기본적으로 저희가 수학을 대한다라고 하는 게 둘 중 하나잖아요. 집합을 대하거나 함수를 대하거나. 물론 여기서 더 어떻게 일반화해 뭐 온갖 얘기들 진짜 아주 진짜 로판 센스에서 본다면요. 그랬을 때 집합을 보는 게 미분기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공간이라는 관점을 한번 제가 생각하시는 걸 보면 configuration space 이런 단어를 쓸 때 저희가 집합에 대해서 구조를 주는 층위에서 직관을 잡잖아요. 그리고 집합 위에서 그레디언트를 어떻게 흘리는지 이런 관점인데 사실은 함수가 개입하지만 여러 함수들이 개입하지만 함수보다는 약간 저희의 어떤 직관이 집합적으로 잡혀져 있는데 저희가 이제 선형대수만 생각을 해보시더라도 벡터 스페이스를 공부할 수도 있지만 듀얼 스페이스를 공부할 수도 있어요. 그 벡터 스페이스에 주어져 있는 리니어 펑셔널들의 모임을 스터디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목적에 따라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집합 위에 함수를 보는 게 대수학과 대수기하거든요. 제가 이제 요거를 좀 와닿게 조금 직관 레벨에서 좀 설명을 좀 해드리기 위해서 뭐는 편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싶으면 제가 이제 그림을 좀 이렇게 조금 어려운 설명을 제가 일부러 좀 해볼게요. 만약에 어떤 미분기하적으로 생각하는 가장 쉬운 것으로서 S2를 생각한다. 이거 아무 스트레스가 없으시죠? S2. 뭐 그러면 얘기하신 분들 리마니안 메트릭 이런 것도 아마 아실 것 같고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그것들을 토대로 업데이트 하겠다. 뭔 말인지 알겠음. 그리고 필요하면 수식 보면 돼. 이거는
오케이, 자, 탄젠트 스페이스 추출해가지고 뭐 되었지. 이런 느낌인데. 자, 그럼 이제 제가 이거를 좀 느낌을 좀 바꿔가지고요. 이거를 혹시 여기서부터 조금 추상한데 따라오실 수 있게 제가 말을 해볼 테니 한번 들어보세요. 얘가 뭐랑 똑같냐면요. 그 위상수학에서 원포인트 컴팩티피케이션이라고 부르는데 R2를 주고요. 자, 이렇게 그렸지만 이거 그냥 R2에다가 이 부국점을 무한점이라고 본 다음에 이렇게 합치는 거죠. 혹시 전달이 될까요? 그러면 이게 보통 리만 스피어라고 부르는 이게 그 같겠죠. 혹시 이게 적어도 위상적으로는 똑같아요. 바로 전달이 되죠.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장난질을 쳐가지고 이게 C1이잖아요. 정말 장난 같은 소리지만. 그러니까 R2니까 C1이랑 똑같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C1에다가 무한점을 집어넣게 되면 이게 CP1이거든요. 정말 말장난 같은 말이지만 수학적으로는 다 맞는 말이 돼서 그래서 지금 이거가 어디로 인베딩이 되냐면 얘는 코디네이시 X랑 Y 두 개를 따거든요. 정의를 가지고 이제 보시면. 얘가 정말 말장난이지만 어디로 인베딩이 되냐면 C2로 인베딩이 되거든요. CP2로. 그럼 이거 어디로 쏘면 되냐면 얘는 컴포넌트가 세 개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세 개가 있어야 돼서 얘는 그러면 어디로 쏘면 되냐면 이게 기본적인 이제 코디네이트 원래는 대문자 X, 대문자 Y, 대문자 Z 가령 이렇게 세 개를 받아줘서 리니어 릴레이션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X제곱, XY, Y제곱으로 쏘면 이게 원투원 인베딩이 나와요. 이렇게 쏘면. 그러면 이렇게 쏘면 지금 그러니까 관점을 한번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관점을 지금은 어떻게 택하고 계시냐면 S2를 그러니까 매니폴드로 본다. 그러면 거기서 화살표들이 어떻게 흘러간다. 집합의 관점으로 이거를 지금 간주하고 계시잖아요. 보시는 관점이. 근데 이렇게 인베딩으로 이 관점을 바꾸게 되면 이 코디네이트 기준은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 y제곱이 xg라는 뜻이에요. 이 릴레이션에 만족하는 게. 물론 반대가 되는 건 보이긴 하지. 그래서 지금 이 S2를 CP1으로 본 다음에 이거를 이 지금 이 맵을 제가 파일을 너무 많이 쓰긴 했는데 그냥 뭐 그냥 P라고 쓸게요. 그러면 이미지 오브 P라고 쓰면 얘는 뭐랑 같냐면 제로 셋 오브 y제곱 빼기 xg로 표현이 되어져요. 그러면 이거는 대상이 다항식으로 바뀌게 되고요. 약간 요 포인트가 지금 있고, 그리고 지금 제가 이제 여기서 두 가지를 구분할 건데, 얘는 집합을 보는 관점이라는 걸 제가 강조하고 싶고, 얘는 지금 함수를 보는 관점이라는 걸 강조하고 싶은데, 정확하게 함수들의 모임이라고 봐야 됩니다. 함수들의 모임. 저희가 벡터 공간이라는 말도 벡터들의 모임이니까 벡터 스페이스잖아요. 그래서 이 대수적 구조는 함수들의 모임에서 나오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예선 자 이제 정말 말장난이지 한번 생각을 한번 잘해보세요. 굉장히 직관적입니다. 그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면 그, 제가 이제 이거는 일반적으로 쓰는 건데 혹시나 이 기호를 보신 적 있으시면 제가 이거 다시 고쳤을 겁니다. 이게 지금 뭐냐면 인디터미네이시 x인 다항식의 모임이거든요. 다항함수의 모임. 다항식의 모임이에요. 이거 괜찮으시죠? 근데 여기서 저희가 기호를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이렇게 안 쓰고 이거 추상대수의 그냥 기호인데 이렇게 쓰면 유리식의 모임을 지칭해요. 분모 분자가 다항식인 거. 그래서 이렇게 그 브라켓 기호로 쓰면 다항식을 지칭하는 표준적인 추상대수 기호고, 이렇게 쓰면 이걸 보통 쿼셔트 필드라고 부르거든요. 그걸 포함하는 가장 작은 스몰리스트 사틴 연산을 만족하는 필드. 그래서 얘는 그 유리함수의 모임을 지칭하는데 이게 어떤 뜻이냐면 한번 의미를 생각해 보시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지금 이걸 복소수로 기준으로 보고 있으면 S2는 S2 위에 살고 있는 함수들은 다 유리함수들의 모임이잖아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유리함수들의 모임, 그 S2 자체를 집합으로 보는 것 대신에 S2 위에서 정의가 되어 있는 함수들을 다 모으면 사칙 연산을 만족한다. 즉 이게 대수적으로 필드가 돼요. 대충 그럴 듯한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S2를 그냥 기하적으로 보면 집합인데 이 위에 함수들을 잘 모으면 대수적인 구조가 할당이 돼서 이걸로 공부를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하신 부분에서 저희가 예를 들어 여기 S2에서 그 CP1 이걸로 말씀을 하실 때 공간이 예를 들어 그렇게 평면에서 우리가 매핑을 할 수 있지만 막상 그 로컬한 공간에 예를 들어 제가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는지 수학적으로 잘 모르겠는데 덴시티가 예를 들어 우리가 그냥 그레디언트를 하듯이 심플하게 유클리디안 스페이스에서 어떤 그레디언트를 구하는 방법이 아니라 예를 들어 이 평면에서 매핑된다고 했을 때 그 로컬한 그레디언트를 구하는 것이 조금 다를 것 같은데 이렇게 다르지 않아요. 뭔가 왜 안 그래요? 다르냐면 네. 왜 안 네. 다르냐면 그레디언트를 구하는 행위는 인트린식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음, 유클리드 공간을 가지고 익스트린식한 구조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사실이지만 예. 공간 자체의 내재적 특성이기 때문에 외부 세계를 프로젝티브 스페이스로 바꾸든 유클리드 스페이스로 바꾸든 공간이 정해진 시점에서의
그 내추럴 그레디언트는 바뀌지 못하는 거예요. 아, 전달이 돼요. 아, 예를 들어 스피어가 그럼, R3에 예, 있다고 예, 하나, R4에 있다고 하나, 스피어는 스피어. 예, 그냥 단순히. 예. 음, 그러면은 막상 저 공간에서는 그냥 그레디언트 같은 걸 구할 때는 그냥 평상시에 그냥 딴 데서 하듯이, 판넬 스페이스의 정보만 주어지면 되는 거기 아, 때문에 물론 그거를 익스트린식한 걸 가지고 이용할 수 있죠. 그거를 부인하는 건 예, 아니에요. 근데 그 저희는 목적을 가지고 이 지금 전체 집합 앰비언트 스페이스를 바꾸고 있는 것이죠. 근데 제가 지금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거는 프로젝트 스페이스를 쓰는 거는 약간 예. 대수적 구조들을 쓰고자 하는 욕망이 수학적으로는 깔려 있다는 포인트를 제가 좀 직관적으로 좀 설명하려고 좀 하는 약간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사실은 또 그 저희가 수학을 응용 수학적인 아니면은 그 수학을 로보틱스나 공학에서 쓸 때 가장 큰 또 중요한 포인트는 과연 이게 컨버전스 하는가, 컨버전트 하는가, 항상 글로벌한 옵티마로 컨버전트가 개런티 되는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특성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 여기 대수적 구조로 그 CX인가 이게 브래켓에 대한 그 디테일은 제가 아직 잘 모르는데 그런 그 그런 구조로 바꿨을 때, 거기서 예를 들어 뭐, exact solution이나 항상 그, 뭐, 바이어스 theorem처럼 항상 그 해가 글로벌 옵티마가 존재한다라는 어떤 uniqueness, existence 아니면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을 이 대수적 구조는 우리가 체크해 볼 수 있는 공간인 건가요? 여기 이렇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바꾸면? 돼요. 프로젝티브 스페이스라고 하는 것도 매니폴드예요. 예. 그리고 이 매니폴드가 컴팩트니까 아까 최정유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컴팩트로 인한 장점들을 누릴 수 있고요. 그것도 중요한 포인트고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프로젝티브 스페이스 안에 들어가 있는 대상으로 인해서 대상 자체를 정보량을 잃지 않는 방식으로 대수적으로 환원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령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쓰이는 거는 어떤 이제 타원 곡선 암호 같은 게 실제로는 동작하는 방식이 토러스를 이 지금 타원 곡선 이퀘이션으로 이렇게 변경을 한 다음에 이런 타원 곡선 이퀘이션을 바꾸면 여기서 XYZ는 더 이상 실수나 복소수일 필요가 없이 예를 들어서 0, 1비트에서만 정의가 되는 파이나이트 필드 같은 걸로 바꿔도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음, 셋 자체는 파이나이트 셋인데 대수적인 구조는 그대로 호환이 다 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여전히 암호 보안 같은 데서 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보통 이제 이 대수학 계통의 공부를 수준에서 하는 대학원생들한테 일단은 실수랑 복소수에서 이게 미적분학으로 어떻게 이런 인베딩이 나오는지를 이해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게 대시적 구조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이해를 해야지 온전한 이해다. 이런 얘기들을 제가 수출에서 되게 강조하는 그런 맥락이 있고요. 정리하면 대시적 구조도 쓸 수 있는데 어차피 매니폴드여서 매니폴드의 그 앰비언트 스페이스 구조 그냥 바꾸는 건데 아까 지금 지적하신 뭐 어떤 우리가 지금 어떤 특정 알고리즘의 어떤 그 컨버전스가 개런티가 되느냐, 커뮤 스피드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실제로 약간 제가 그런 걸 보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머신러닝 쪽은 제가 잘 모르겠고 로보틱스도 마찬가지고 통계 쪽 논문들을 보다 보면 좀 뻥치는 게 많아요, 수학적으로. 맞습니다. 예. 가정이 틀렸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그러니까 이렇게 가정하면 당연한 말이 되는 그 걸면 네. 안 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되게 민감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음, 실제로 그 어떤 컴팩트 안에 있다라고 하는 순간 끝나잖아요. 그냥 무조건 예. 있으니까. 근데 그거가 가정이라고 하고 하면 안 되거든요. 수학적으로는. 근데 이제 뭐 수학 논문이 아니니까 뭐 할 말은 없고 약간 그럴 때가 이제 소위 이제 뭐 통계도 보면 뭐 4대 탑저널 이런 단어들을 쓰던데 아, 좀 아니다 싶은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수학적으로는. 그런 면은 있고요. 지금 한 네. 가지만 죄송하지, 예, 네. 여쭤보고 싶은 게, 그 CP1을 우리가 예를 들어 프로젝티브 스페이스를 만드는 대신에, 예를 들어 그 펑셔널 애나리시스 같은 데서의 아이디어는 모든 뭐 펑셔널들을 예를 들어 무한 차원으로 인피니트 디멘셔널 스페이스를 보내면 다 리니어해진다. 기존의 논리니어 시스템들이 이런 아이디어들이 있는데, 그런 비슷한 차원의 예를 들어 이 S2나 우리가 로보틱스에서 정의하는 컨피규레이션 스페이스도 결국에 어떤 무한 차원의 프로젝티브 스페이스 반대로 프로젝션 된 스페이스다라 생각을 해서 그렇게 그 바라볼 수 있는 그 방법론도 혹시 있는지 아니면 그 혹시 아이디어가 있으신지 좀 궁금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제가 그러니까 모르고 그냥 제 개인의 어떤 사견 정도를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 내가 지금 생각하는 타겟 스페이스의 인베딩을 유클리드 스페이스로 잡든 프로젝트 스페이스로 잡든 아니면 인피니트 디멘셔널의 무언가의 펑셔널리스트적인 테크닉을 쓰든 그런 것들은 사실은 그 저희가 보는 티어리는 보통 일반론이에요. 음,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일반론이에요. 그래서 음, 그리고 이것들만 구조가 있으려는 보장도 없잖아요.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샘플링 하는 거가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볼륨에 대해서 유니폼한 샘플링을 하고 싶다. 이런 맥락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온갖 그 맥락들에 따라 가지고 오히려 거기서 봐야 되는 거는 내가 어떤 구조를 기준으로
뭐를 하고 싶은지가 먼저이고요.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근데 제가 지금 적어도 이 시간에 최종 교수님을 한번 대화하고 있었던 거는, 지금 이거, 그냥 제 러프한 직관에서 그 로보틱스에서 하고 있는 게 서브리마니한 얘기 같은데 이게 안 되어 있는 것 같다. 약간 제가 요 얘기들을 좀 드리고 있었던 면이 있었고, 지금 과연 이제 다른 구조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게 답이 이제 반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그 구체적인 맥락들이 주어지면, 근데 이제 그 순서는 아니라고 저도 보는 거죠. 그러니까 리마니안 지오메트리를 쓸 수 있으니까 쓴다. 함수 해석을 쓸 수 있으니까 쓴다. 대수를 그거는 아니죠. 그냥 여기서 가장 적합한 구조가 뭔지가 먼저이고, 그럼 그거에 대해서 필요한 수학적인 이론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층에 오히려 가깝고요. 음, 그 객관식으로 이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물론 현실적으로는 그게 맞을 수는 있어요. 그 이제 숙련시키는 어떤 도구들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거는 맞는데, 좀 이제 좀 그런 대화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모릅니다.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뭐가 네. 맞는지 이 말씀하죠. 두 분께서 대화하시는데 제가 껴들어서 죄송합니다. 이게 너무 재밌게 잘 듣고 있습니다. 예. 네, 그냥 하나만 더 말씀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토러스를 생각하시면, 이 토러스도 어떤 리마니안 매니폴드,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리면 답변을 다 틀린 게 되거든요. 리마니안 그 매니폴드로서 이거는 직관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냥 오케이잖아요. 이걸 생각을 어떻게 하냐면, 제가 지금 일부러 이렇게 좌우를 구분하고 있는 거는, 좌측은 아시는 것처럼 느끼게 하고 우측은 똑같은 얘기인데 이질적으로 느끼게 하려는 게 제 목적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제가 이제 미국 와서 그 트럭에서 그 이제 그 꼬챙이 닭 파는 걸 못 본 지가 이제 한 10년, 10년 되어 가는데, 이거를 꼬챙이로 꿰요. 이렇게 꼬챙이로 꿰면 이렇게, 그리고 180도만큼 돌리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그림 전달됐죠. 이렇게 딱 180도만큼 회전하는 거를 보통 그 대수학하는 사람들이 이걸 인볼루전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면 이게 두 번 돌아오면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는 거가 명료하고 의미가, 그리고 여기서 네 가지 픽스드 포인트가 있는 게 자명이에요. 이 네 점은 픽스드 포인트예요. 그 네 개. 그냥 이렇게 그냥 성역에 쓸게요.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릴레이션을 주냐면, 이 지금 180도가 그 꼬챙이로 돌리는 거가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는 걸 한번, 다 똑같은 걸로 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게 저희가 베이글이 있는데, 베이글에서 가운데를 꿰어요. 가운데를 꿰은 다음에 돌아오는 걸 같은 걸로 하면, 일단은 절반을 잘라서 절반만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일단은요. 절반만 이렇게 있고, 혹시 전달이 될까요? 왜냐하면 되돌아오는 것은 같은 점으로 여기겠다. 이렇게 만약에 릴레이션을 줬다고 생각을 하면, 그러면 이제 그 베이글 기준으로 해서 이제 딱 절반만 지금 저희가 남겨 있는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지금 그 슬라이스가 남아 있는 데서 여전히 두 점끼리는 여전히 픽스드 포인트이고, 나머지는 다시 위아래가 붙어야 되잖아요. 혹시 그림이 상상이 가시나요? 이렇게 위아래가 다시 붙어야 돼서 요렇게 봉제 인형으로 이렇게 붙이듯이 붙고, 이 두 점이 똑같은 거를 생각해 보시면, 이게 혹시 그림이, 지금 그림이 스피어처럼 혹시 보이시나요? 스피어처럼, 왜냐하면 여기서 지금 요렇게 있는 게 이 두 점을 제외하고 요렇게 다시 요렇게 붙어야 되거든요. 요렇게 붙고, 이 지금 두 점 픽스 포인트 안쪽으로 밀려 들어가 있는 봉제 인형 그림을, 이거 되게 어떤 이제 휴리스틱이라서 죄송하긴 한데, 그렇게 그림을 딱 생각해보면 그림이 요렇게 말리고 요렇게 생겨가지고, 이게 그 위상적으로 변형을 그냥 적당히 찰흙덩어리로 변형을 하시면 사실은 이게 그 스피어랑 생기세가 똑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두 점끼리를 아이덴티파이를 해주면, 여기서 토러스에서 보통 이제 x랑 마이너스 x를 아이덴티파이 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렇게 아이덴티파이를 하면 이렇게 그 스피어가 나와요. 구체적으로. 그래서 이게 투투원 매핑이거든요. 저희가 이제 그 SU2에서 SO3로 가는 거가 투투원 매핑인 것처럼, 이것도 사실 똑같은 이펙트예요, 사실은. 그래서 투투원 매핑이 나오는데, 제가 지금 이 설명을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놓고 보면 굉장히 그냥 미분기하적인 직관적인 걸 어떻게 이해할지 이런 층위의 느낌으로 받아들이실 거예요. 지금 이 느낌들이. 그러면 실제로는 얘가 이제 베이스 필드 F라고 쓰면, 이 지금 토러스 위에서 함수들의 정체는 뭐냐면, 이 함수들의 정체는 이 F에다가 지금 변수가 하나가 더 늘어나되, 여기서 이거를 바이어 스트레스 이퀘이션으로 잘라주면, 그래서 A랑 B는 실수고요. 이렇게 잘라주면, 그래서 이 C는 지금 CX여서, 그래서 지금 이쪽에 뭐를 모은 거냐면, 지금 이제 토로스 위에 정의되어 있는 함수들을 다 모은 대수의 구조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쪽 추상대수에서는 이제 필드 익스텐션이라고 불러요. 필드 익스텐션이라고 부르고 그런 대상인데, 지금 이쪽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요. 대수적인 대상들은 내가 고려하고자 하는 공간 위에서 함수들의 모임에 할당이 되어지는 자연스러운 구조에 대한 이야기여서, 그 공간을 보는 게 미분계학이고, 그 공간에서 살고 있는 함수들의 모임을 보는 게 대수학, 지오메트리 알제를 포함해가지고 대수비야 이쪽 사이드의 얘기인데, 그런데 이제 여기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거는, 이 토러스 자체도, 들어갔어요. 토러스 나왔을게. 얘도 다 여기에 सब셋이거든요. 전부 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거는 다 프로젝티브 스페이스 안에 사실은 가두어 놓고 만드는
이 대수적인 이 우측이 나오는 방식은 그 프로젝티브 스페이스에 넣지 않으면 볼 수가 없어요. 유클리드 공간 안에 넣으면 오직 그냥 저희가 그레디언트 샌드 같은 거 할 때 이런 얘기들이 최선이고요. 미적분학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면 그러니까 함수들의 모임 자체를 볼 수도 있다. 이런 관점도 사실 있다는 거예요. 그냥 그 공간 자체의 구조를 쓴다는 거를 집합에만 포인트를 맞출 수도 있지만 그 집합 위에 살고 있는 함수들을 볼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거가 약간 대수적인 구조라고 할 수 있다. 제가 요 얘기는 드려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라스마니안을 본다고 하면 사실 이쪽 우측의 욕망이 굉장히 짙게 깔려 있는 거라고 보시면 사실은 수학적으로 타당한 점이라고 생각하고요. 좀 헛소리였을 수는 있습니다. 그라스마니안 얘기가 나와서 좀 제가 보는 그런 관점을 말씀드렸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훨씬 조금 더, 어떤 식으로 무엇을 좀 봐야 되구나라고 조금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그라스마니아를 어떤 이제 모델링 하시는 거 좀 더 구체적인 맥락을 좀 주시면 좀 꼭 이 맥락은 아닐 수 있는데 어쨌든 제가 보는 맥락은 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헛소리한 것 같아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는 아쉽게도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아, 이게 죄송합니다. 참, 죄송합니다. 아니, 저한테 문제가 있죠, 사실. 그러니까 틀린 말을 하시지 않았을 텐데. 그래서 공학하는 입장에서는 계속 뭔가, 저 같다고 말하는 부분에서의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 제가 기억이 났던 게, 주원희 교수님이랑 2018년도에 제가 포탁하던 시절에 미팅했을 때, 그때 이제, 하셨던 말씀이, 이제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 같은 거를 볼 때, 원디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이 결국, 리얼 넘버랑 파지티브 넘버니까 하프 플레인이랑 같고, 거기서부터 이제 여러 가지 논지를 전제시켜 나갔던 기억이 나는데, 전 사실 거기서부터, 하프플레인이랑 뭐, 원투원 매핑인 걸 알겠는데, 그래서 계산으로서 무슨 이점이 있지? 그래서 저는 계속, 예를 들면 그런 센스에서의 해석이, 예를 들면 내가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의 어떤, 맥시멈 MLE를 풀 때 어떤 이점이 있나? 뭐 이런, 그러니까 아까 지금 들었던 algebraic geometry의 어떤 이점? 이랑도 이어지는 것 같은데, 제 기준에서는 저희가 살고 있는 공간이 3차원 공간이고, 저는 로보틱스라는 입장에서 지오메트리랑 결국 떨어질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하는 많은 일들이 지오메트리를 쓰는 거고. 알제브릭 지오메트리는 제가 정말 뭐 안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냥 겉핥기로 봤을 때는 어쨌든 해석적인 느낌이 강한데, 그러니까 이 알제브라와 이 알제브릭 솔루션 스페이스와 이 지오메트리가 원투원 매핑이 된다를 보이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럼 진짜 내가 지오메트리 문제를 풀 때, 이 알제브리 지오메트리에서 얻어지는 정보가 이 지오메트리 문제를 푸는데 현실적인 이점이 있는 예제가 뭐가 있나가 되게 항상 궁금했는데, 그거가 알려주실 수 있으면 뭔가 재밌을 것 같았어요. 제 너무 생각에 오늘 얘기 그거를 길어지는 것 그것도 제가 같아서 준비를 미안해요. 좀 해올게요. 제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 것 같냐면 그거는 그 지금 이 일반론 말고 이렇게 가면 될 것 같거든요. 제가 기본적으로 짜는 스토리라인은 혹시 저한테 그 예시를 주시면 좋겠는데 컨피그레이션 스페이스가 지오메트릭 알제브라나 클리퍼드 알제브라랑 맞닿아 있는 그런 예시가 좀 있으면 베스트일 것 같고요. 그 가장 단순한 거라고 해도 그러니까 지금 그 지오메트릭 알제브라 자체가 지금 적어도 스크류 티어리 입장에서 어떤 장점을 취하는 라인이 있네. 저도 일단 그쪽을 좀 살펴보려고 할 것 같고요. 그러면 그 지오메트릭 알제 저는 그냥 클리퍼드 알제브라 그냥 부르겠습니다. 클리퍼드 알제브라가 사실은 프로젝티브 스페이스로 공간을 인베딩을 하고 해석을 하는 얘기에 불과하다라는 거를 구체적인 예시를 가지고 설명해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정리를 하면 알제브릭 지오메트리는 실제로 프로젝티브 스페이스에 인베딩을 했을 때 대수적으로 무슨 일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가 대수기하가 맞고요. 맞는데 지금 그게 지금 이제 로보틱스 맥락에서 요긴한 거는 지오메트릭 알제브라는 적어도 스크루티어에서 요긴하는 건 제가 그 이해를 했다고 확인했다고 생각을 해서 그 예시를 토대로 해서 그 사실 이제 지오메트릭 알제브라 요긴하게 쓰는 것들이 사실 이제 프로젝티브 스페이스로 인베딩을 하는 거에 대한 이야기임을 매칭을 시킬 수가 있으면 브릿지를 놓을 수가 있으면 좀 그럼 이제 어떻게 연결할 수 있는지는 좀 그 의미 있는 대화를 할 수 있지 않을까가 제 현재 갖고 있는 나이반 생각이고요.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다음 시간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스크류 티어리 기반의 로봇 키네매틱스 얘기를 잠깐 하고, 아, 그걸 좋네요. 바탕으로 저희가 휴머노이드 스트럭처들을 어떤 식으로 임베딩을 하고 있고, 그 결과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들을,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결과는 어떤 레이턴트 스페이스를 찾아서, 여기서 말하는 레이턴트 스페이스는 정말 머신러닝의 레이턴트 스페이스인데, 여기 안에서 뭐 이렇게 움직이면 휴머노이드 구조가 막 바뀌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희가 지금 그걸 논문 쓰고 있는 게 있어서 그 얘기를 하면은 조금 더 잡히는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그 다음 준비로 저 지금 그 시미트릭 리덕션 가지고 SE3에서 저 논문에서 하다 만 거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좀 보면서 좀 공부한 대로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어주신 분들 모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